안녕하십니까. 여기 또 한 개가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사람. KSS 메소드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관절염, 무릎, 고관절, 척추, 경추, 어깨 쪽지 모든 것에 표현되고 하여간 병원에서 치료되어지지 않는 환자들만 치료합니다. 알레르기, 봄이 되면 이제 꽃을 알레르기 하는데 그건 다음번에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앓기 때문에. 여기 한 군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통증이 없습니다. 무릎을 수술하려고 의사들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골이 파손돼서. 그러나 치료받고 10년 동안 지금 한 번도 다시 그 발이 재개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2012년, 17년, 자,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한 번도 발이 다시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KSS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약도 먹지 않고 주사도 먹지 않고. 이 신경구조가 의학에서는 아직 모르는 세계입니다. 척추 모든 것이 한번 치료가 되면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문제점은 구두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구두가 4번, 3cm 이상 큰 구두를 신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치료가 몇 번 치료받았는가 보십니다. 5번 치료받고 무릎이 완전히 10년 동안 아파지지 않은 겁니다. 흔히 무릎을 수술할 자가 이런 짧은 시간에 치료가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비하게만 생각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또 있나? 2014년 척추가 수술할 수 있냐 그래? 척추가 고장났던 사람이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13살 먹은 딸이 있는데 항상 복숭아뼈 있는 쪽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통증으로 살아갔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완전히 발목뼈가 건강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변비가 있어서 이 딸이 변비가 있어서 항상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없어졌고 또 하나는 지금 봄철이 되면 많이 생기는 거 고질 천식이 있었고 기관지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봄철이 되면 이 알레르기는 참 치료가 너무도 간단합니다. 이 치료 방법이 빨리 한국에 보급되어져서 알레르기를 치료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알레르기도 그 원인을 모릅니다. 알레르기는 바로 KSNS 신경의 고장입니다. 인문, 면역 시스템이 아니고 신경이 고장나서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꼭 알레르기를 설명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치료 방법이 어처구니 없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한국말로 KSNS와 그 특성 이런 것을 한국말로 제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여기도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과대학 교수님한테 물어보시오. 근육이 하는 일이 뭔가. 이거 다 제가 혼자 공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KSNS 신경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현대의학적 사고방식으로 보지 않고 근원적인 걸로 분석하는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 제일 중요한 일은 온도를 저장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뼈에 온도를 저장 못합니다. 근육, 거기에 우리가 체온, 온도를 저장합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그러면은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서 몸을 열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병원체 같은 것이 우리 몸에 잡입을 하면은 병원체들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그냥 덜덜덜덜 떨으면서 열이 40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병원체들의 주성분은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40도에서는 제대로 활발하게 운동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병원체를 잡아먹는 것에 잡혀먹게 하는 하나의 면역 시스템도 우리 근육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를 저장할 수 있을 장도 한 15에서 20%입니다. 그러나 이 근육은 쉴 때와 일할 때에 사용하는 피의 양이 엄청나게 큽니다. 강하게 뛸 때는 발에는 5배에서 10배까지 피의 사용량이 증가됩니다. 다른 우리의 기관들은 쉴 때나 일할 때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근육에는 엄청난 피의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바닷물이 밀물, 썰물이 있지 않으면 바닷물도 썩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온몸의 피를 발이 뛰고 달리면서 분산시키고 한 곳에 누적되지 않고 교체해주는 일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건 나중에 제가 다룰 문제지만 심장 근육과 발, 손발 근육 속에 암이 발생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아직 우리 암에서 의학계에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건 제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지 않고 의사들과 교육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 속에는 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뼈, 온몸의 기관에 피부까지 다 생기는데 근육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한 원인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의 먼저 글리코겐을 근육 속에 저장하는데 그 근육이 힘이 강할 때 힘의 강한 강도에 따라서 저장량이 결정되어집니다. 당뇨, 만성병, 피로증 환자는 발의 힘이 약하고 근육의 저장량도 적습니다. 왜? 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발에 힘이 없는 자들은 걸어도 춘춘이 걷고 항상 피곤합니다. 자도 자는 사람들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나 압력에 대해서 접촉되는 부분에 완축작용을 하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궁둥이 근육은 앉을 때 완충작용해주는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중량을 가지고 있어 몸이 움직일 때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일들을 합니다. 걸어갈 때 발과 손의 움직임이 상반돼 가지고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일을 합니다. 여기 또 중간에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몸무게가 75kg, 키가 1m 75, 그리고 우리 피부의 면적이 1.73 제곱미터 되는 사람일 경우에 이게 메디진에서 얘기하는 스탠다드입니다. 이 사람일 경우에 피의 양이 5.5리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발에 힘이 없는 자들, 발가락에 힘이 없는 자들, 만성 환자들은 피의 양이 적습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들도 피의 양이 적습니다. 피의 양의 요구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발입니다. 왜? 하루 종일 발을
근육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발의 근육입니다. 우리 기관 중에서는 근육이 피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팔, 다리를 강하게 쓰는 운동입니다. 그의 피의 사용량이 제일 많습니다. 7번째, 뼈에 연결되어서 몸을 움직여주는 일을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근육은 뼈에 연결돼서 몸을 움직여주는 일을 한다. 이것이 7번째입니다. 그 전에 6가지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설명을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다 한국말로 써놓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KSNS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신경 시스템의 특징. 이건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뇌가 전혀 1번, 자, 잠을 잘 때도 온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건 근육이 경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4시간 일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 근육이 취약하면은 그것을 대신하여 다른 근육에 명령을 내려 임시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보조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게 스키짜이드처럼 병이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이렇게 커갑니다. 6번, 이 신경은 어처구니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경인데 수갑을 차면 빠른 속도로 뛸 수 없다. 아무리 생명이 위협이 있어서 빠르게 뛰려 해도 빠른 속도로 뛸 수 없다. 이럴 때는 이 신경 법칙이 도리어 몸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불이 막 났는데 수갑이 채어나서 빨리 도망가야 할 텐데 빠른 발로 뛸 수가 없습니다. 불 나면 생명 위험이 있는데도. 이것은 KSNS의 법칙입니다. 균형이 잡아질 때는 아무리 뛰려고 해도 수갑이 채워지면 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7번, 이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몸이 아픈데 그 아픈 것을 갖다가 약이나 주사를 맞고 해버리면 자연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많이 맞은 자들은 도리어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가 다 고장나버렸기 때문에. 9번, 딱딱한 걸어갈 때는 편하고 푹신한 모래사장을 걸으면 빨리 지치고 피곤하다. 이것은 발의 용수철 작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고장이 난 사람들은 항상 모래사장을 걸어다니는 것처럼 약합니다. 피곤증, 발이 차가운 사람들, 항상 피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곧 발의 용수철 작용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면이 딱딱한 땅인데도 마치 푹신한 모래사장처럼 근육이 서서히 움직여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발이 차갑고. 10번, 이 반사신경 결국 재치게 하고 먼지에도 알리지 반응을 일으키고 꽃가루에 박혀놓고 기침하는 이런 모든 것도 바로 KS 신경이 고장입니다. 한글로 쓰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제가 빨리빨리 돌렸는데 이거를 스톱 시켜가지고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스톱시켜서 읽어보고 특성 12가지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게 될 때는 KSNS가 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작용되어지는 우리의 몸의 활동 영역입니다. 자, 다음번에는 발가락을 치료하고 실제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재밌습니다. 발가락에 숨겨진 무수한 비밀, 모든 병의 원인이 발가락에서 온다는 거 우리가 상상해 본 적 없습니다. 발가락은 걸어갈 때 균형 잡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 발가락이 하고 있는 일, 무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5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땅을 디디면서 걸어갑니다.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것은 중력이 있는 힘입니다. 중력이 없으면 우리 몸은 땅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중력의 힘과 발을 땅을 디딜 때는 전 몸무게가 발이 작용해서 땅을 디딥니다. 작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발가락하고 땅을 내찹니다. 반작용입니다. 발가락 5개는 모든 사람은 자기 몸무게를 순간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뉴턴의 자연 법칙, 이 2가지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발가락 5개의 힘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몸에 어떤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이것을 다음번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